2026년 4월 거대한 자동차 공장 문을 열고 들어간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놀랍게도 그 넓은 공간에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 대신 그 강철의 거인이라고 부르죠. 피지컬 로봇들이 스스로 부품을 나르고 조립하고 있는 풍경인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지점이 있어요. 이 로봇들이 단순히 인간이 짜놓은 코드대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 스스로 무언가를 바꾼다는 뜻인가요? 네, 공정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려고 자기 스스로 실시간으로 코드를 수정하고 시스템을 재설계하고 있습니다. 야, 불과 3년 만에 범용 인공지능 진화 로드맵에 에이전트 단계에 진입해버린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군요. 그렇습니다. 다양한 관점이 교차하는 심도 있는 토론회장, 더 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 개입 없이 스스로 진화하는 AI라는 거대한 폭풍 앞에서 인류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치열하게 파헤쳐 볼 겁니다. 네, 오늘 우리의 모든 논의는 단 하나의 나침반, 위대한 AI 항로, 2026 세계관의 재편이라는 문헌에 바탕을 두고 진행됩니다. 추상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구체적인 데이터를 들여다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 쟁점은 이겁니다. 소수 엘리트의 기술 독점을 깨기 위해 오픈에이트로 기술을 전면 개방하고 국가주도 생태계를 구축할 것인가? 아니면 그 AI가 왜 그런 코드를 짰는지 100% 이해하고 킬 스위치를 손에 줄 때까지 이 폭주를 강제로라도 멈춰 세워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이죠. 네, 저는 오늘 하나의 뚜렷한 관점을 지지합니다. 오픈에이트 전략과 독파모 같은 국가주도 생태계 구축만이 선출되지 않은 기술 엘리트의 독점을 막고 과실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항해법이라고 주장합니다. 완벽한 킬 스위치 국제 합의 없이는 그 어떤 개방도 결국 파국을 부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 입장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볼게요. 지금 글로벌 AI 생태계에서 가장 무서운 위협이 과연 AI 그 자체일까요? 다른 위협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저는 오히려 이 기술을 꽉 틀어주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 즉 문헌에서 말하는 기술의 사왕들이라고 봅니다. 일론 머스크, 피터 틸 같은 자본가들 말이죠. 아, 수십조 원을 쏟아붓는 거대 기술 자본가들이요? 맞아요.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대중은 멍청하니까 올바른 소수가 미래를 이끌어야 한다는 엘리트주의를 신봉하거든요. 인류의 데이터 인프라를 독점하려는 겁니다. 이걸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바로 오픈웨이트 전략이에요. 오픈소스랑은 좀 다른 개념이죠. 완전히 다릅니다. 오픈소스가 그냥 요리 레시피를 공개하는 거라면 오픈웨이트는 수조 원을 들여 훈련을 끝낸 천재 셰프의 두뇌를 누구나 다운로드하게 툭 풀어버리는 거예요. 불과 80억 원 정도로 수십조 원짜리 판을 엎어버린 딥시크 모멘트가 그 증거잖아요. 이건 지능의 민주화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고 싶습니다. 소수 거대 자본의 독점이 위험하다는 진단에는 저도 뼈저리게 공감해요. 네, 그건 부정할 수 없죠. 하지만 지금의 위기를 단순히 시장 경제의 자본 독점 문제로만 보는 건 대단히 순진하고 위험한 시각입니다. 진정한 위협은 존재론적 위협 그 자체에 있어요. 존재론적 위협이라면 인류 생존의 문제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구글의 알파프루프 사례 기억하시죠? AI가 어려운 수학 풀 때 인간이 안 가르쳐준 방식으로 스스로 코드를 수정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터져요. 바로 블랙박스의 심화입니다. 아, 결과는 좋은데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른다는 거요? 네, 정답은 완벽한데 내부에서 어떤 연산으로 코드를 바꿨는지 만든 사람조차 추적을 못해요. 문헌에서도 통제할 수 없다면 개발하지 않는 게 옳다고 분명히 경고했잖아요. 그래도 그 저렴한 비용으로 혜택을 나누는 건 아무리 80억 원으로 두뇌를 복제할 수 있다고 한들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모르는 이 자가 개선 모델을 무분별하게 전 세계 인터넷에 뿌려대는 게 민주화일까요? 절대 아니죠. 이건 시간도 안 적힌 시한폭탄 도면을 80억 명한테 다 쥐어주는 꼴입니다. 시한폭탄을 뿌리는 행위다. 왜 그렇게 우려하시는 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근데 약간 다른 역사적 관점을 제시해 볼게요. 기술의 거대한 진보가 일어날 때마다 기득권은 늘 그 통제력 상실이라는 공포를 조장해왔거든요. 공포를 조장한다고요? 네, 중세시대 구텐베르크 인쇄술 나왔을 때 생각해 보시죠. 지식을 독점하던 사제들이 대중이 성경 직접 읽으면 도덕이 붕괴한다면서 책 보급을 강력하게 막았잖아요.
통제와 안전을 내세웠지만 본질은 권력 유지였잖아요. 그 비유는 지금 100% 해석 가능해질 때까지 통제하자는 주장도 결국 선출되지 않은 그 기술 상황들한테 계속 인류의 미래를 다스리게 영구 권력을 위탁하는 거 아닙니까? 죄송하지만 전 그 주장은 좀 받아들이기 어렵네요.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그 역사적 비유는 듣기엔 좋은데 치명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인쇄술로 찍은 책은 밤사이에 혼자 진화해서 새로운 이념을 창조하지는 않잖아요. 뭐 수동적인 매체이긴 하죠. 네, 죽어있는 매체죠. 하지만 스스로 코드를 고치는 AI는 살아있는 능동적 주체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오븐에 밀가루랑 버터를 넣었는데 오븐이 완벽하게 구워진 최고급 스테이크를 툭 뱉어낸 겁니다. 오, 결과물이 엄청나게 좋네요. 기가 막히죠? 근데 이 오븐 내부에서 무슨 마법이 벌어졌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다음번에 다시 밀가루를 넣었을 때 스테이크 대신 치명적인 맹독가스가 뿜어져 나오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합니까? 아, 블랙박스니까 장담할 수 없다. 이게 바로 블랙박스의 진짜 공포입니다. 자동차 공장 비유하셨잖아요. AI가 이제 물리적 육체까지 가졌습니다. 이 다크 팩토리에서 시스템 연산 오류 한 번 터지면 이건 지식의 오용 수준이 아니라 인류 물리계 전체가 시스템적으로 붕괴하는 거예요. 잠깐, 거기서 한번 끊고 가보죠. 방금 말씀하신 오븐 비유, 솔직히 저도 정말 무섭게 느끼는 대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AI가 성능은 비약적으로 좋아졌는데 원래 개발자조차 어떤 가중치가 변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인과관계를 아예 모른다는 뜻인가요? 네, 정확합니다. 매개 변수가 조 단위로 넘어가면서 인간의 뇌로는 연산 경로 역추적이 아예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진 거죠. 오, 확실히 섬뜩하네요.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공포 때문에 억지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합의해서 개발 멈추자고 하면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나 해커 집단이 순순히 따를까요? 뭐 음성적으로 발전할 여지는 있겠죠. 여지가 아니라 무조건 그럴 겁니다. 더 음성적이고 파괴적인 방식으로 발전할 거예요. 그래서 두려울수록 양지에서 더 투명하게 해부해야 합니다. 오픈웨이스는 사실상 상호 확증 파괴 전략입니다. 기술을 공기처럼 만들어서 무기화를 막는 거죠. 상호 확증 파괴라. 오, 흥미로운 주장이네요. 근데 이 점도 한번 고려해 보셨나요? 진정한 방어 기제는 생존을 위협할 때 즉각적으로 전원을 차단할 수 있어야 성립합니다. 전원 차단, 즉 킬 스위치 말씀이군요. 네, 문헌이 왜 완벽하게 작동하는 킬 스위치 국제 합의를 절대 조건으로 꼽았겠습니까? 거버넌스라는 나침반이 고장난 상태에서 국가주도 생태계 띄우면 그건 항해가 아니라 난파예요. 대한민국 MX 얼라이언스 자유운항망 다 좋은데 100% 통제권이 없다면 거대한 여객선 조타시를 속모르는 블랙박스한테 넘겨주는 자살행위입니다. 아, 통제권 없는 국가 인프라는 위험하다. 흥미로운 지적이십니다.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현실적인 관점으로 구조화해 볼게요. 완벽한 킬 스위치 국제 합의, 듣기엔 참 좋죠. 근데 미국, 중국, 유럽 그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언제 합의가 되겠습니까? 합의가 어렵긴 하지만 반드시 해야만. 그 유토피아적인 합의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동안 우리 국가 산업과 데이터 주권은 이미 다 붕괴될 겁니다. 그래서 문헌이 제시한 독파모, 즉 국가 주권 파운데이션 모델이 핵심 방어책이라는 거예요. 독파모가 킬 스위치를 대체할 수 있다고요? 대체 어떤 원리로요? 짧게 설명해 볼게요. 외국 빅테크에 의존하는 대신 우리 헌법, 문화, 한국어를 완벽하게 체화한 AI 코어를 우리 손으로 훈련시키는 겁니다. 만약 미국 AI가 접속 차단되면 우리 병원, 공장 다 멈추겠죠? 뭐 종속되어 있다면 그렇겠죠. 근데 독파모가 우리 로컬 인프라로 굳건히 있으면 외부 충격에도 핵심 신경망은 돌아갑니다. 이게 가장 현실적인 킬 스위치예요. 그리고 하나 더, 100% 완벽한 통제가 불가능하다면 통제 대신 유연하게 적응하는 문화를 세워야 합니다. 적응하는 문화요? 네, 문헌이 극찬한 비난 없는 포스트모템이 그 해답입니다. 보통 사고 나면 누가 잘못했어 하며 문책하잖아요. 그럼 두려워서 실수를 숨깁니다. 근데 넷플릭스나 구글은 서버 다운되면 무엇이 이 오류를 못 걸렀는지 파헤칩니다. 국가 시스템도 이렇게 실수를 투명하게 학습해서 면역력을 높여야 해요. 비난 없는 포스트모템. 훌륭한 문화죠. 선진적입니다. 저도 동의해요.
하지만 여기 아주 치명적이고 순진한 전제 오류가 숨어 있습니다. 순진한 전제요? 네, 문제가 터졌을 때 인간이 그 원인을 분석하고 파악할 수 있어야 포스트모템이 성립하잖아요? 토요타의 5Whys 기법 아시죠? 왜 부품이 고장났을까? 5번 물으면 근본 원인이 나온다는 거. 아, 그 유명한 원인 분석 기법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마주한 AI는 스스로 새로운 코드를 짜는 짐승 같은 존재예요. AI가 내린 의료 진단으로 사고가 났을 때 가중치 뜯어봐야 수천억 개 숫자 배열일 뿐입니다. 왜 이런 진단을 내렸는지 근본 원인 파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요. 원인 파악 자체가 안 될 것이다. 외계의 논리 앞에서 도대체 무슨 로그를 벤치마킹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바다 자체가 인간이 숨을 쉴 수 없는 기괴한 형태로 변질되는데 배를 고치면서 타겠다는 건 너무 안일하죠. 저는 인간의 보건력을 그렇게 과소평가하고 싶지 않네요. 시야를 조금만 더 넓혀보죠. 이 거친 항해를 뚫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할 신대륙은 어떤 모습일까요? 결국 AI 기본 사회로의 도약과 노동의 재정의입니다. 일자리 문제로 넘어가자는 말씀이군요. 네. 지식노동이 소멸하는 걸 그저 공포로만 소비할 게 아니에요. 국가 R&D부터 확 엎어서 관료유의 박살내고 전문가 중심 그랜트 제도를 도입해야 하고요. 또 하나, 문헌에 나온 에너지 연금 제도가 아주 핵심입니다. 아, 신안이나 여주의 태양광 마을 모델을 국가 규모로 키우자는 그거요. 정확합니다. 데이터 센터가 잡아먹는 막대한 전력을 지역 태양광 인프라로 공급하고 그 엄청난 수익을 지역 주민들에게 에너지 연금으로 배당해 주는 겁니다. 기본소득처럼요. AI로 인해 주 3.5일제가 가능한 경제적 토대를 인프라 자체가 창출하게 만들자는 거죠. 훌륭합니다. 관료주의계는 그랜트 제도, 인프라와 결합한 에너지 연금, 사회적 완충 장치로서 대단히 탁월한 아이디어예요. 저도 당위성을 깎아내릴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죠. 이건 우리가 쟁취해야 할 몫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 모든 아름다운 과실 분배 논의가 성립하려면 아주 거대하고 위험한 가정 하나가 깔려 있어야 합니다. 거대한 가정이요? 네, 바로 AI가 영원히 인간의 완벽한 통제 아래서 얌전하게 복무할 것이다 라는 맹신입니다. 문헌에서 AI 리터러시 행동으로 요구하라 말고 또 뭘 강조했죠? 바로 이해하라입니다. 이해하라. 아, 작동 원리에 대한 거군요. 맞습니다. 분배를 요구하려면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지배하는지 이해해야 해요. 근데 스스로 진화하는 블랙박스 상태에선 그 대전제가 100% 무너집니다. 원리도 모르는 지능한테 전국토에 데이터 고속도로 깔아주고 전력망 연결해준다? 이건 통제불능 지능이 인류 물리 인프라를 단번에 셧다운 시킬 수 있는 쾌적한 통로를 우리 손으로 직접 열어주는 꼴입니다. 썩어가는 땅 위에 에너지 연금이니 주 3.5일제니 성을 쌓아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정말 숨막힐 정도로 팽팽한 논의가 이어졌네요. 이제 서로의 관점을 짚어보면서 서서히 결론을 맺어봐야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오늘 대화를 통해 제가 다시금 확신하게 된 건 현재 가장 큰 위협은 블랙박스에 대한 막연한 공포가 아니라는 겁니다. 선출되지 않은 기술 사왕들의 독재가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에요. 우리는 도달 불가능한 글로벌 킬스위치하는 유토피아적 조건에 묶여 멈춰설 수 없습니다. 오픈웨이트의 파괴력을 지렛대 삼아서 우리만의 자생적 AI 생태계인 독파모를 굳건히 세워야 합니다. 비난 없는 포스트모템으로 집요하게 실패를 학습하면서 전진하는 것, 그것만이 거대한 폭풍 속에서 인류 존엄을 지켜내는 길입니다. 저는 여전히 이 폭풍의 파괴력을 절대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AI는 자연재해가 아니에요. 인간이 만든 발명품이고 창조주인 우리가 한계를 엄격하게 통제해야만 합니다. 네, 통제력을 강조하셨죠? 오픈웨이트의 확산과 통제 불가능한 자가 개선의 결합은 인류를 진화 궤도에서 완전히 배제해버릴 수 있는 돌이킬 수 없는 특이점입니다. 장밋빛 AI 기본사회나 분배를 논하기 전에 100% 해석 가능성과 국제적으로 합의된 킬스위치 나침반을 세우는 것이 인류 생존의 제1원칙입니다. 확실히 두 사람의 시각차가 당장 좁혀지기는 결코 쉽지 않아 보이네요. 하지만 우리 두 사람이 뼈저리게 공감하는 진실이 하나 있죠. 불과 3년 만에
AI가 스스로 도구를 사용하는 에이전트 단계에 진입한 거대한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맞습니다. 문헌이 던지는 가장 서늘한 화두, 질문하지 않는 자에게 미제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도 꼭 기억해야 할 겁니다. 네, 생산성의 쟁취를 위해 개방의 파도에 기꺼이 올라탈 것인지 아니면 생존을 위해 통제와 해석 가능성이라는 방파제를 먼저 세울 것인지 그 무거운 판단은 이제 청취자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네. 우리 가로지공탄 수많은 통찰과 구체적 해도가 여전히 문헌 속에 펼쳐져 있습니다.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는 이 바다에서 여러분은 과연 어떤 나침판을 쥐시겠습니까? 이것으로 오늘 더 디베이트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